여러분, 패션 유튜버 첼미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패션위크가 일주일도 안 남은 관계로 서울 패션위크 Q&A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처음 서울 패션위크 갔을 때만 해도 무려 2년 전 2015년도였는데요. 그때 당시 첫 패션위크인데 궁금한 건 많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DM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질문들을 추려서 답변을 모아봤어요. 서울 패션위크 일주일 앞서 준비하는 서울 패션위크 Q&A 영상 함께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패션위크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온리 패션위크란 일을 하는 장소예요. 패션 관계자들, 예를 들어 에디터, 포토그래퍼, 바이어 또는 패션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패션위크를 통해서 디자이너가 선보이는 컬렉션을 보고 그에 대해 홍보를 하거나 그걸 바잉하거나 등등등 패션업계 사람들이 1년에 딱 2번 엄청나게 다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패션위크입니다. 쇼장 자체는 솔직히 입장이 많이 힘들어요. 관계자가 아니거나 또는 티켓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면 쇼장을 입장하기가 좀 힘들고요. 대신에 패션쇼들이 진행되는 DDP 자체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답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특히 우리나라는 DDP 한 곳에서 많은 패션쇼가 진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패피들, 소위 말하는 패션 피플들이 DDP로 모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DDP 자체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쇼는 관계자 또는 티켓이 있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티켓은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고 해외 친구들도 무척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이러면서 서울 패션위크 티켓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서울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프레스나 포토그래퍼나 아니면 백스테이지 뷔페를 받으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프레스 신청이나 포토그래퍼 신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사를 통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프레스 신청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프레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좌석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프레스는 말 그대로 기자나 에디터들이 가지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출입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좌석을 지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프레스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석을 받기 위해서, 즉 티켓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와 따로 컨택을 해서 그 디자이너로부터 티켓을 직접 수령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신청하는 티켓 수령 방법은 바로 이벤트, 이벤트 참여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이벤트란 매 시즌 전주 또는 2주 전에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션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시물입니다. 되게 쉬워요.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벤트 공유 게시물을 리그램이나 자연스럽게 공유를 해주시고 가끔은 댓글로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친구 소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패션위크 기간만 되면 수많은 친구들이 이 티켓 이벤트를 통해서 패션위크에 참여할 수 있죠. 무작위 추첨이라고 들었어요. 랜덤 추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고 그래서 저는 이 이벤트를 참여하는 걸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이제 블로거들은 주로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에게 메일을 돌려서 그 디자이너 브랜드의 쇼를 감상하는 대신 그것에 관한 컨텐츠 또는 리뷰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패션위크 일하러 갑니다. 5일 내내 패션위크 돌아다니면 정말 힘들어요. 안 힘들어 보이지만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바로 이것도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언니 패션위크에는 대체 뭘 입고 가나요? 중요하죠. 왜냐면 패션위크 때 포토그래퍼도 정말 많고 그리고 워낙 특이하게 입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평범하게 입으면 눈에 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가면을 쓴다던가 아니면 코스프레를 한다던가 하는 건 진짜 비추, 완전 민폐. 그거는 패션 업계자 종사자들한테 예의가 일단 아닌 것 같고 물론 평범하게 입는 거 좋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유니크함을 살려서 자신만의 개성을 잘 드러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복을 입되 나만의 유니크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코디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라이더 자켓을 입었는데 그 라이더 자켓에 내가 뭐 손수 핸드 드로잉한 아트가 있다. 뭐 이러면 이런 것 유니크한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포토그래퍼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법이거든요. 내가 무작정 뭐 코스프레나 뭐 이상한 뭐 가면이나 이런 거 쓴다고 해서 무조건 패션위크 때 옷 잘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입던 옷에서 나만의 유니크함을 살린 옷을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게 생각하는 법은 제가 이제 Forever 21 할 때 그 스팽글 베레모 있잖아요. 그거 써줘도 솔직히 저는 그것만으로도 시선 강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린 4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언니 서울 패션위크는 해외 패션위크랑 뭐가 달라요? 이게 뭐 왠지 서울 패션위크 한번 갔다 오면 해외 패션위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명 세계 4대 패션위크라 불리는 파리 패션위크, 밀라노 패션위크, 런던 패션위크, 또 뉴욕 패션위크 이 4곳은요. 우리나라 서울 패션위크와는 현저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각각의 패션위크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대표적으로 해외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요. 매 컬렉션마다 진행되는 장소가 다 다르고 또한 일반인들한테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DDP 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더욱더 패션업계 관계자들만 모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따라서 해외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쇼장에 가면 한산할 정도예요. 오히려 한산하고 정말 포토그래퍼 몇 명? 그리고 유명한 패션업계 관계자들 뭐 바이어, 블로거, 에디터, 모델 뭐 이런 분들만 계시고 딱히 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해외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마다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제가 런던 패션위크를 2016년 당시 런던 패션 대학에 유학하고 있을 때 가봤었는데요. 어떻게 비공개 쇼장들을 포토그래퍼 아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저도 5일 내내 스트릿 패션을 찍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차도 없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을 다녔는데요. 2시 쇼, 2시 반 쇼, 3시 쇼가 동쪽 런던, 서쪽 런던, 북쪽 런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시에 비바람도 불고 엄청 안 좋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시에는 여기, 2시 반엔 여기,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 훨씬 편했을 것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 5일 내내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몸살로 앓아 누웠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이게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게 바로 해외 패션위크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서울 패션위크는 한 곳에서 해서 사람이 많은 대신에 편한 건 있죠. 오프쇼가 아닌 이상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뭉비긴 하더라도 그래서 한 곳에서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 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긴 한데 서울 패션위크랑 해외 패션위크는 일단 그게 제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장소가 비공개다 보니까 좀 덜 붐빈다는 거. 네, 이상 여기까지 패션 유튜버 첼미의 서울 패션위크 Q&A 영상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었다면 언제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번 18SS 서울 패션위크 현장에서 만나요. 그럼 모두들 굿밤 되세요. 안녕!